네, 안녕하세요. 서초의 홈메스 수학학원 원장 홍성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준비한 것은 이 지역 내 서초중학교 학교 하나씩만 좀 정해가지고 내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하는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초중학교 지금 오늘이 3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3월 3일 날 새학기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새학기 첫 주라서 뭐 수업을 나가는다 만다 이런 거보다는 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거를 정하는 첫 주 시간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내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알고 있듯이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요거를 이제 지필고사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는 시험 보는 주간에 맞춰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 근데 평가를 받는 거는 이 지필고사만 아니고 수행평가 이것까지 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필고사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필고사만으로 평가가 다 받아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시험 봤는데 몇 점이네 몇 점이네 그렇게 정확하게 그 점수대만 가지고서 평가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얘를 잘 봐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물론 담당하시는 과목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지필고사는 뭐 어느 학교든 같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부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은 1학기 때 없어요. 2학기 올라가서 중간도 보고요. 기말도 봐요. 근데 범위가 작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학기 과정 중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방정식 배우고 가장 기초적인 정비례, 반비례, 함수를 배우는데 사실 이 과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더. 근데 서초 중에서는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자, 1학기 과정은 다 빠졌어요. 시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다른 학교를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뭐 서초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기 함수 부분은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함수 부분이 빠졌고 그냥 2학기 과정 있죠. 2학기 과정에 대한 시험만 치렀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난이도는 평이한 난이도예요. 근데 1학년 때 보는 시험은 이게 뭐 어떻게 성적에 많이 반영이 된다, 들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1학년 때는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험도 보고 내신을 보고 하는 과정.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중2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이라든지 영재고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면접 같은 거를 봐야 되니까 물론 학교에서의 이런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지원을 가능하고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뭐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2 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신이 들어가요. 1학기 때도 중간 기말 다 보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을 다 보게 돼요. 근데 범위 자체를 좀 범위는 그때그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올라갔으니까 내가 중등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뭘 배우는지를 좀 한눈에 좀 목차만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할지 그리고 시기별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를 못하는 그냥 중간고사 본데 시험 범위가 나왔어. 언제 시험 본대?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지. 그렇게 뭔가 나오면 쫓아가듯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탈피를 한번 해보려면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래서 중간고사 1학기 때는 일단 1학기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유리수, 순환소수 그리고 지수법칙 다음에 이제 단다항식의 계산 제목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로 나와요. 좀 중요한 단원들은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배웠을 때 2학년 1학기 과정이 좀 중요한 게 유리수,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학년 고등학교를 갔을 때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지수법칙, 단다항식의 계산,
부등식 얘는요, 고등학교를 가서도 이 아이들이 기초 지식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고등 과정에 가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들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서초 중에서는 이제 2학년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뭐 어떻고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매해마다 달라요. 중간고사가 쉬웠다가 기말고사는 완전히 어려웠다가 또는 반대로 바뀌었다가 이게 막 복불복으로 변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형식 자체는 작년 기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돼요. 서초중은 객관식으로 26문항 45분 시험이죠. 딱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객관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OMR 카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면 26문항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26문제가 다 막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은 아니겠죠. 쉬운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들, 일단 난이도 자체는 중에서 상 정도까지 봐야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배점이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점짜리가 한 4, 5문항 요 정도가 나와요. 근데 5점짜리는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내는데 5점짜리 다 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80점대로.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어머니들 이제 또 궁금하신 게,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일단 자신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은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몇 점대를 맞으면은 괜찮은 건가?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내가 그닥 실수를 하지 않고 응용이나 심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틀린다 하더라도, 몰라서 틀린다 하더라도 보통 80점대. 여기가 평균은 70에서 80 사이, 요 사이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는 맞춰야 되고 실수 없이 풀어야 되고, 그러면 80점대는 나와요. 이게 이제 일단 평이한 정도. 그래도 나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했다면 중학교 때는 그냥 90점 이상 이 정도를 맞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물론 100점을 맞으면 좋죠. 근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아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그 내신 기간에만 집중을 하고,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은 게, 요 내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학교 공부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신에만 쫓겨서 공부를 하게 되면 1, 2년이 훅 지나가거든요. 보통 방학 때 여름방학은 짧으니까 뭐 크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건데, 겨울방학 때 되면은 내가 이제 중등과정을 빨리 중상고까지 좀 끝내놓고 뭐 1학년 겨울방학이든 2학년 겨울방학이든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한 2달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 동안 막 불이 나게 빼요. 그래서 나는 좀 배웠어. 근데 다시 학년이 시작돼서 내신에 쫓기다 보면은 그걸 다 까먹어요. 항상 이제 예비고일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생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게, 저는 공통수학 1, 2를 다 봤고요. 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테스트를 보면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학기 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거를 물어보면, 학기 중에는 학교 내신 시험 준비를 하고요. 평소에 학원에서 수업 때는 그럼 고등학교 걸 나가, 그거를 나가다가 내신 준비를 할 때는 한 달 반 이제 멈추고 내신 준비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행을 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근데 고등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행을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다시 한다? 계속해서 멈추고 다 까먹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자신이 잘 써야죠. 내가 선행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살려가야 된다면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걸 놓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수학에 대한 선행들도 시작을 하시고, 대부분 물론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2학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2학년 내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점이 그래도 상위 몇 %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학년 때 이 시험 서초중에서는 객관식으로만 일단 출제가 돼요. 작년까지, 재작년도 그랬고,
90점 이상 정도만 맞을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2학년이지만 고등학교 거를 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신 보기 2주 전만 좀 내가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 내신을 좀 준비한다. 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다른 암기 과목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을 선행하고 있다. 그러면 내신을 챙겨야 되지만 고등 선행하고 있는 거를 끊고 내신을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새 학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중간고사는 그닥 과목이 많지 않을 거예요. 국어, 수학, 그다음 영어, 과학 요 정도 또는 뭐 사회인데 2학년이면 아마 역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5개인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4개 정도 5개를 다 보지는 않더라고요.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보지만 근데 2학년이라서 또 몰라요. 한 5개 정도 생각을 하고 국어나 영어나 학교 출판사, 교과서 출판사 있잖아요. 이 출판사에 따라서 시험이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과학은 중학교 때는 암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역사 마찬가지고요. 암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역사 공부를 평소에 안 하죠. 시험 볼 때만 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랑 수학이랑 꼭 같은 날에 봐요. 애들 항상 뭐 보강을 하거나 할 때 역사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수학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같은 경우는 왜 노트 만들잖아요. 내가 좀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초부터 그냥 진도 나간 대로 한번 쓰면 되잖아요. 이거 쓰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릴 건데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2주 전에 볼 때는 내가 정리한 거니까 빠르게 읽어가면서 암기하기에 좀 좋게끔 그냥 2주 전에 다시 한번 역사 뭐 그냥 수업 때는 듣고 그냥 넘겨버리고 뭐 수행평가만 내고 그리고 시험 때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역사는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꼭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음 연도, 다음 시험에서도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내신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넷째 주쯤에 시험이 진행이 돼요. 중간고사는 보통 2일, 뭐 길면 3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4월 말에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이 3월 초잖아요. 4월 말이면 우리가 2달 정도 남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작 시간은 4주 정도예요. 한 달 정도. 근데 이 한 달 정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진도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그래도 방학 때 선행 과정으로 많이 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저는 수학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선행을 나갔으면은 지금부터 내신 준비를 그냥 지금부터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신은 지필고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나 이런 거는 수업 중간에 나올 거니까 뭐 언제까지 내세요 라는 그런 데드라인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는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고등을 선행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중등에만 무조건 몰입을 하지 마시고 그냥 90점 정도만 나올 수 있게 그 정도들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중2 올라와서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할 때 중간고사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중간 내신 지필고사를 준비를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고등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친구라면 2주 동안은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 이외에는 고등과정 진행하는 거를 그냥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행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않고. 그러면 2주간 중간고사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뭐겠어요? 아마 교과서를 이용을 해서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교과서 문제 중에서 뒤에 뭐 단원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어려워서 보라는 게 아니고요. 내신이잖아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실수를 좀 줄이려면 알고 있는 문제지만 조금 더 풀이를 빠르게 말씀드렸죠. 객관식이긴 하지만 26문항이 나와요. 시간 안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아는 문제지만 여기 있는 단원 테스트 문제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한두 번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교과서 문제.
두 번째, 서초중학교에서 이제 5점짜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심화 또는 응용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한 5문항 정도. 사실 이거 다 틀리면은 이제 70점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그래도 어쨌든 평균 이상의 내가 몇 점? 90점을 유지를 하려면 요 문항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센 C단계 문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센 C단계 문제는요, 100문제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난이도는 센 C 정도에 한 50문항 정도. 뭐 센이 될 수도 있고, 일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이제 나오는, 뭐, 좀 나중에 그런 블랙라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집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참고를 하고 하실 거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학습지. 개념을 얘기를 하는 학습지가 있고요. 문제를 주는 학습지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문제 주는 학습지. 얘는 3회독 하셔야 돼요. 얘는 3회독.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은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습지. 그래서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기본 개념은 이제 뭐 네모칸 쳐가지고 거기다가 용어 정리, 뜻 정리 하는 거거든요. 그거 싹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도장 받고 그게 수행평가처럼 점수를 받는 거. 그리고 문제만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무조건 100%는 아니고요. 감당하시는 수학 선생님들마다 다른 거니까. 아마 한 학년에 수학 선생님이 그래도 2-3분 정도 계실 거고요.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번에 중간고사를 냈다면 어떤 분이 뭐 기말고사를 낸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같이 협력해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 학습지를 뭐 앞에 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에 반 애들은 학습지를 받았는데요. 뒤에 반 애들은 학습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앞에 반 아이들 친구가 있다면 가서 학습지를 좀 받으세요. 처음부터 좀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은 했으면 좋겠어요. 내신을 보는 거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연습하는 단계니까 최대한 정보를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여기까지만 학습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많이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서초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좀 모아야지. 모아가지고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해봐야지. 내가 공부를 할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는 생각을 해서 가자고요. 교과서 심화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냥 센 C만 말씀을 드릴게요. 센 C단계 문제를 내가 그냥 암기는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느 정도의 암기가 되었다면은 여기 있는 문제, 여기 있는 문제들 거의 다 풀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센 C의 문제를 뭐 350번 문제를 풀었다. 그냥 끝.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역사, 암기 과목은 되게 여러 번 보잖아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참고를 안 해요. 내가 문제를 틀렸으면은 그냥 답지를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에 내가 개념이 좀 약했으니까 내가 봤던 개념서를 한번 참고를 해본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수학 학원에서 뭐 프린트를 주거나 그러면 집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요. 풀기만 하고 끝이지 아, 이게 안 풀려가지고 딴 건 좀 참고해 봐야지 이러지를 않아요. 영어는 단어도 찾아보고 암기 과목은 여러 번 보고 하는데 수학은 한 번 보고 땡. 근데 어렵대요. 아니 어려우면 여러 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봤던 개념서, 개념책을 보면서 또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필기를 했다면 그런 걸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옆에 좀 끼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러지 않고 아무런 자료 없이 본인만의 머리만 믿고 문제를 푸는 건가요? 어려우면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봐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는 개념은 없고 물어봤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해했어. 또 끝. 또 끝. 그 다음에 풀 때는 아 들었는데 아씨 까먹었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틀렸던 문제를 정복이 안 되죠.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은 계속 나는 7, 80점대에 머물러 있는 거고 90점대를 못 가겠죠.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 그러면 극복해야 될 게 여기는 됐으니까 좋았어. 난 여기는 클리어. 그러면 여기 심화가 되는 부분에만 조금만 더 이번에는 집중을 한번 해볼래 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풀리니까 짜증나고 내가 아는 것만 풀고 이거는 뭐냐면 이걸 하면서 불안감을 줄이는 거예요. 시험 보면 자신도 알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했다면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진도는 나가지만 제가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셨잖아요. 개념들을. 자기는 학교 진도에서는 학교 수업에서는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신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모으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문항들 내가 학기 초부터 연습하고 2주가 됐을 때는 내가 틀렸던 문항들 또는 학교에서 준 학습지 요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확 줄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3번이라는 반복을 좀 하시고요. 뭐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내신을 보는 거니까 기출 문제를 주면 요거 위주로 학원을 다니신다면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 있죠? 이 자료들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정작 의존을 할 거면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문제가 좋고 나쁘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판단하는 거지. 내신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식 자체가 객관식 현재까지 26문항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내가 나올 만한 문제 학교에서 준 자료를 반복적으로 3회 이상 풀면서 좀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시간 줄이기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선행을 했고 내가 수학적으로 그래도 준비를 해오고 있어 이런 친구라면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좀 열심히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걱정하는 건 다 똑같아요. 나는 수학도 좀 싫어하고 근데 걱정은 너무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크게 우리가 한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볼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를. 그러면 유리수 순환소수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얘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고요. 물론 기본적인 개념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개념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세한 개념 위주로 본다기보다는 개념부터 보실 거면은 교과서 보세요. 그냥 교과서에 예제들이 있어요. 문제 많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파트별로 공식적인 거라든지 뭐 뜻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요 한 번 정도 내가 내신이라는 것을 대비를 할 건데 내신 대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일단 수학부터 노트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쁘게 만들고 깔끔하게 만들고 이거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고 노트의 작성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시험 2주 전까지 시험 2주 전은 뭐냐면 이 만들어 놓은 거 요것만 반복을 할 거거든요. 노트를 만드는데 유리수 첫 번째 단원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두 번째 단원 뭐 나는 개념만 산다. 근데 개념을 뭐 어떤 책을 봐도 상관없지만 교과서 보세요. 그냥 교과서 개념을 했으면 이제 기본 예제 사실 여기 같이 있을 거예요. 기본 예제를 풀 때도 우리가 어떤 문제집 하나 설정을 하잖아요. 문제집 센에서 기본 예제 같은 경우는 A 단계에 있어요. 각 단원의 특징에 대한 연산이에요. 연산은 뭐냐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랑 기본 예제 연결해서 뭐 유형별 문제 요게 B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단계를 하면은 여기서 유형별로 유형 몇 해서 대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풀 때 대표 문제를 풀고 그 밑에 딸린 문제들을 풀고 이러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대표 문제들만 풀어요. 유형별 대표 문제들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난이도가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난이도가 중, 하 문제들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B단계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난이도가 상으로 된 문제들을 푸시는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실질적인 내신 시험지는요 다 랜덤으로 나와요. 그 다음이 이제 심화적인 부분인데 얘는 C단계겠죠? 센 C단계? 내가 얘는 어려워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90% 해낸다. 그러면 80점대는 나오겠죠. 그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요거에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지. 얘는 기본이에요.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노트를 만드시고 개념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건데 본인 스스로 써보고 예제도 한번 적어보고 하는 거를 해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이제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던 문제 맞췄지만 얘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50문제를 선별을 하세요. 그래서 이 50문제가 딱 여기 내가 만든 노트에다가
그러면 내신은 어차피 복불복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했잖아요. 이 50문제만 2주간 보는 거죠. 그 2주 동안 어떤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들도 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거는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그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보는 시험에서 나는 몇 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학년들은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연습해 보는 게 좋은데 2학년들은 더 늦기 전에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정말 한 번만. 허접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요거 한 번만 만들고 내가 중간고사 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취를 했네? 그런 퍼센테이지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기말고사를 할 때도 한 번 더 준비를 할 때는 또 달라져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와 내가 만든 이 노트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근데 분석을 하려면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비교 자료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한. 그러면 얘랑 진짜 실제 시험지랑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얼마나 싱크로율이 좋은가를 한번 보시고, 아,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다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봐야지. 내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 어떤 문제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거랑 교과서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중학교 과정의 개념 정리는 문장 자체를 막 이해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개념은 개념이에요. 얘는 이런 거예요. 쟤는 이렇게 보기로 할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할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념 고문은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문자를 써가지고 이 과정을 막 도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예제, 개념에 딸린 예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공부한 이런 학습적인 이력들, 흔적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되게 소중할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이번에 내신을 준비를 하신다면 자, 요거를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좀 어려움도 겪을 거고 그럴 때는 학원이든 학교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맞나요? 방향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작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일단 시작해보고 그 중간의 과정들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거를 만들 때는 언제까지?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2주 전까지 만드시고 2주 전에는 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그냥 학원에서 주어진 대로 문제 풀고 학원에서 준 자료대로만 문제를 풀고 한다고 해서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같은 학원에서 같은 레벨에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점수는 차이가 나죠? 왜 차이 날까? 나보다 시험 점수를 잘 본 친구는요, 딱 그것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달라도 반드시 달라요. 뭔가 달라도. 서초중 내신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서초중 내신 첫 번째 객관식 26문항, 두 번째 난이도 복불복, 세 번째 평균 이상의 점수, 일단 90점 이상 정도만 유지를 하면은 무난하고 괜찮아요. 고등 선행을 할 때. 그런데 여기서 5점짜리 문항들 요거 체크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가요, 개념을 물어보는 학습지랑 문제가 주어지는 학습지가 있어요. 내신 준비하는데 얘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등을 선행을 준비를 한다면 내가 내신 대비 노트를 만든다면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만드시는데요. 그냥 50문제 선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선별을 하세요. 근데 이런 선별하는 요 작업을 해본다는 거. 그리고 요 작업을 해서 요 노트를 만들었죠. 여섯 번째, 실제 시험지와 여러분들이 만든 요 자료 있죠? 요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하세요. 분석이라는 표현이요,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딴 게 아니고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나 이거 공부했던 건데 나왔네? 아씨, 근데 틀렸네? 아, 좋아. 이런 거 나왔네? 아, 내가 이렇게 자료를 했는데 시험지 결과도 뭐 그닥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정리한 자료가 시험지에 이렇게도 나왔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 번째 뭐가 되겠어요? 기말고사에 대한 전략이 조금 더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을 볼 때
내가 두 번의 시험을 겹치면서 뭘 해봤으니까 그 다음 시험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초중 내신을 볼 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에 대한 내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발 수행평가 되는 거 있죠? 수업을 할 때 이루어지는 평가들도 있고요. 개념 프린트를 다 채워가지고 가면 도장받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퀴즈 형식으로 뭐 5문제 정도 이렇게 보는 그런 쪽지 시험 같은 것도 있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이런 것들도 놓치지를 마세요. 왜냐면 아마 자 중간 한 학기를 보면 기말 그 다음 수행평가 했을 때 중간이 30점, 기말이 30점, 수행이 한 40점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필고사인 중간 기말은 내가 100점이 안 나오면 뭐 그 100점을 30점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하기만 하면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확보를 하고 갈 수 있겠죠. 오로지 시험 결과로만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내신을 준비를 하실 때요. 딱 요 정도.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를 꼭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신을 준비를 할 때요. 제발 학교 학원에서 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했다면 학원은요 그냥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보조 수단. 그래서 항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일단 시작해 보시고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